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전일의 하락세를 딛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다시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전일 이만큼 내렸죠. 이만큼 내렸는데 여기까지 내렸어요. 여기까지 이만큼 내렸는데 오늘 반등을 해줬어요. 저점을 안 깨고 일단 반등해주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요 2650포인트예요. 2650포인트 요 직전 고점 여기를 앞으로 넘어줘야 됩니다. 요게 넘어주면은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어디냐? 요 2700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5월 초에 이제 떨어졌던 자리인데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요 봐요. 고점이 2769, 여기가 이제 2700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2700, 그리고 여기는 2650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 고점이 이게 낮아지는 고점을 빨리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고점들 반등이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다가 또 떨어지지만 저점을 안 깨고 반등을 해주면은 추세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삼성전자도 요 보면은 21선을 쭉 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노란색 선. 요 노란색 선을 타고 떨어지다가 요게 60일선입니다. 그러면 60일선까지 왔었죠. 3일 전에. 왔다가 바로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오늘 66,000원을 그래도 다행히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자, 오늘 외국인이 200만 주 정도 팔았어요. 역시 외국인이 파니까 이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린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었던 65,000원만 지지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저점이 얼마라 그랬어요? 64,500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64,500원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저점, 요게 두 번째 저점인데 두 번째 저점이 얼마예요? 요게 64,900원입니다. 64,900원. 지금 이 100원, 200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66,400원인데 얘가 떨어지더라도 지난번 저점이었던 64,900원 밑으로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65,000원 위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6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이때도 가격이 봐봐요. 여러분 여기다 선을 딱 걷는데 제가 여기 주가가 요 저점에서 여기까지 진하게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번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네, 여기까지 이만큼 올랐어요. 오른 폭은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폭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폭이나 폭은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저점으로 찍고 요 같은 폭만큼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똑같은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60일선이 어디 있어요? 60일선이 지금 요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요게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파하겠죠. 요만큼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직전 저점이었던 64,900원. 요 64,900원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즉 64,900원보다 위니까 65,000원 정도 되겠죠. 65,000원 위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6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는 거거든요. 저점을 안 깨고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닥이 내려오다가 쫙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바닥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쓰리바닥이 생기는 겁니다. 쓰리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쓰리바닥이 되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평선을 다 밀집시켜 놓고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크게 연동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돼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수가 상승으로 턴할 때 지수보다도 더 많이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지수보다도 못 가는 종목. 그러니까 지수만도 못한 놈이야.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놈. 근데 지수보다 나은 놈이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요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 이제 바닥 찍고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요때에 잘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상승 추세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제도 외국인이 240만 주 팔고 기관이 150만 주 팔았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200만 주 팔았어요. 다행히 기관이 이제 70만 주 정도 들어와 주면서 조금 버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60일선, 요 선 60일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딱 돌파할 때 외국인이 왕창 딱 들어와 주면은 진짜 좋겠어요. 요거 하나를 딱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수가 턴해가지고 돌릴 때에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드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턴하는 거, 요런 종목들을 제가 싹 모아서 여러분께 만들어서 드립니다. 자, 요거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겁니다. 이 급등주 말고 우량주에서, 급등주는 또 올라가다가 휙 또 올랐다 휙 또 떨어지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종목들 보면은 이거 봐봐요. 요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보면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역별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121선, 61선, 여기 이제 21선, 이렇게 역별이었다가 하나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돼서 지금 현재 상태는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5일선, 11선, 20, 60, 120 완전 정배열이에요.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전환되는 거 있죠.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중심선, 요 핑크색 선이요. 여러분. 요 핑크색 이 중심선이 뭐를 하는 선이에요?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나누는 선이죠. 그래서 요 중심선보다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선보다도 이렇게 계속 아래에 있었어요. 그죠? 중심선이 떨어지면 계속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중심선 아래에 있던 종목이 중심선을 돌파해가지고 위로 올라섰어요. 이런 게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정배열의 중심선 위에 위치하면서, 자, 이제 누가 들어오는가 하고 딱 수급을 보니까 기관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네. 싹쓸이. 외국인은 그저 그래. 외국인은 팔고 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거 봐요. 전부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네요. 연기금 쪽하고 투자금융 쪽에서, 투자금융하고 연기금 쪽에서 뭐 사모펀드까지도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세를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자, 또 봐요. 자, 상승 추세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요런 종목들을 요 상승 추세라는 모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카톡으로 싹 보내드리고 있어요. 카톡으로. 자, 보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대덕전자. 이거 봐요. 대덕전자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 이게 우량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테마주처럼 뻥치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해. 이렇게 아주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쫙 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무서운 거죠. 가고 조정받고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꾸준히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종목을 장이 안 좋아서 한번 툭 떨어진다. 그러면은 최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구나 하고선 이런 종목들을 바로 이제 눌림목에서 내려왔을 때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보시니까 어때요? 보시면 이거 봐요.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엔벨로프하고 중심선. 여기 중심선이 여기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엔벨로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파란색 선이 엔벨롭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툭 하고 엔벨롭이 오면은 여기서부터 또 반등 나오고 또 혹은 중심선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또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툭 내렸을 때 이럴 때가 또 멋진 저점에서의 매수의 찬스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을 제가 싹 뽑아놨어요. 정말 싹 뽑아가지고선 만들었는데 대덕전자 보세요. 오늘 같은 날도 어때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죠. 외국인이 6만 6천 주, 기관이 12만 주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 기관의 보유 수량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개인만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는 잘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요. 현대글로비스도 봐봐요. 이거 봐봐요. 현대차하고 더불어가지고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다가 중심선 맞으면 떨어지죠. 그죠? 여기 1번. 또 반등 나오다가 중심선 근처까지 오니까 또 떨어졌어. 2번. 그 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와서 중심선까지 왔네. 3번. 근데 보면 저점도 1번 저점, 여기가 2번 저점, 여기가 3번 저점. 그럼 저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 저점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4번 저점, 5번 저점, 그러면은 3번 다음에 4번이 더 높아요, 낮아요? 더 높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걸 깨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은 4번 저점이 더 낮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는데 4번 저점이 3번 저점보다도 높단 말이죠. 그죠? 여기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높은 구간 이 자리보다 3번보다 4번이 더 높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여기 이렇게 이어가다가 그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자, 최근에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21선 맞고 그다음에 5일선 그다음에 또 조정을 받았을 때에 어디가 될까요? 바로 요 밑에 내려오고 있는 여기 지금 엔벨롭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또 내려오고 밑에 받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툭 하고 내려오면은 바로 이런 자리가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로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싹 모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쫙 모아놓은 거 또 업그레이드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문자에다가 상승 추세 달라고 이렇게 딱 상승 추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께 이것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조금 크게 보면은 선을 딱 그어볼게요.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걸 깨면 안 되는데 이거를 깰까봐 지금 관심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보세요. 노란색 박스치인데 보이시죠? 여기 저점 고점이 똑같죠? 고점이 11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10만 6,500원입니다. 10만 6,500원이 이렇게 저점이에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여기도 10만 6,500원, 여기도 10만 6,500원이죠. 1번 자리, 2번 자리, 1번 고점, 2번 고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박스권 안에서 또 하단에 왔어요. 하단에 왔으니 제발 10만 6,500원을 깨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반등이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1만 5천 원 요 박스권 상단을 뿅 하고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임과 동시에 요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60일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보면은 딱 그 모양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6,500원을 깨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빡 깨잖아.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깨느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종가상 얘기예요. 종가상 얘기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 지지받고 반등 나오느냐 아니면 저점 깨고 더 떨어지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딱 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실 건데 이렇게 딱 봐봐요. 자, 요 박스 친 데를 보세요. 요 현대차요. 현대차도 여기 노란색 선 있죠. 요 노란색 선. 요 선이 바로 21선이에요. 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1선 돌파할 때 여기서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그렇죠. 외국인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중심선까지 딱 올라서 중심선을 맞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전저점이다 60일선을 지지하니까 딱 찍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요. 지금은 현대차는 딱 하나입니다. 예, 수급 들어와 주면서 여기요 박스권 상단 19만 1,000원 정확하게 하면 19만 1,000원짜리를 얘가 이렇게 양봉을 그리다가 빵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금 들어왔나 하고 보니까 오늘은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오늘은 내렸죠. 그죠? 이거 봐요. 예, 오늘은 이렇게 음봉으로 내렸다. 왜냐면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추세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전저점을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중요한 자리는 바로 어디라고요? 요게요. 요렇게 17만 6천원 17만 6천원 위에서만 버텨주면은 다시 또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 17만 6천원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또 요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만든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박스권 안에서 잘 머물러 있다가 외국인 기관이 이제 탁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멋지게 19만 1,000원 위로 박스권 상단 위로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